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 강의는요, 제 3장 변압기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 변압기 파트는요, 우리 필기도 필기지만은 우리 실기시험하고 또 연관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 전기기기 파트 중에서는 이 변압기 전체하고요, 유도전동기에서는 이제 기동, 유도전동기 기동법에서 이제 Y 델타 기동, 리액터 기동, 기동모 상기법 기동, 직입 기동, 이제 기동법이 있거든요. 이제 유도전동에서는 기동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동기발전기에서는 이제 병렬운전 조건 4개를 쓰시오. 그러면 직류기에서도 이제 여러분 전기자 저항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도 과거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거의 잘 나오지는 않고요. 이 전기기기에서는 이 변압기 파트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다 실기시험하고 또 연관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변압기 파트만큼은 좀 집중해서 강의를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변압기 파트도 이제 과거에는요 보통 한 5문제 정도 출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또 많이 될 때는 제가 OT 때도 말씀드렸지만 6문제까지도 출제된 적이 있었는데 요 최근에는 보통 4문제 정도 출제가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4문제에서 5문제 정도인데 4문제 출제되는 경우가 좀 많았었죠. 그동안에 우리가 한 10년 정도를 분석해 보면요. 그래서 4문제에서 한 5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요. 4문제가 출제되든 5문제가 출제되든 계산 문제는 여러분 많이 출제돼야 2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계산 문제 2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제 꼭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이 전기기기 파트는 여러분 전체적으로 미분 적분에서 푸는 문제가 거의 없거든요. 그냥 공식에 딱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문제 정도만 풀 수 있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계산 문제가 이제 6문제 정도, 7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 6문제, 7문제 중에 여러분 충분히 한 4문제에서 5문제는 맞을 수 있다. 그게 공식에 딱 대입만 하면 답이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변압기 파트는요, 이제 공식을 알고 있어도, 아주 중요한 공식을 알고 있어도 딱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문제가 좀 드물어요. 그래서 이 변압기 파트가 계산 문제가 가장 어려워요. 그러니까 공식을 알고 있어도 문제를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풀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변압기 파트만큼은 문제 자체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많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계산 문제가 2문제가 나오든 한 문제가 나오든 여러분 그 공식에 딱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문제만 풀 수 있으면 됩니다. 어려운 문제는 여러분들이 찍어서 맞으면 되고 틀리면 알 수 없고, 제가 항상 쉽게 공부하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변압기 파트가 굉장히 계산 문제가 어렵다. 어려운 문제가 요즘 최근에도 여러분 한 문제 정도 출제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변압기 특히 효율 계산 문제가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어려우면서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어요. 요 최근에. 그런 문제는 여러분 진짜 답 찍어서 맞으면 좋고 틀리면 알 수 없고, 그런 식으로 가볍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공식에 딱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문제만 변압기도 맞으시면 된다. 절대 어렵다고 여러분 절대 다 맞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무슨 과목이든 앞으로 여러분 기출 문제든 예산 문제를 푸실 때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20문제 중에 꼭 아주 어려운 문제 한두 문제가 나오거든요. 각 과목마다. 그런 문제는 여러분 계산 문제가 되든 계산 문제가 아닌 문제든 그 어려운 문제 여러분 2문제에서 3문제가 나오든 한두 문제가 나오든 그런 문제는 찍어서 맞으면 좋고 틀리면 그런 식으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를 쉽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격증 시험은요 특해요. 우리 자격증 시험은 절대 상대평가 아니고 절대평가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공부를 꼭 쉽게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들게 공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아주 그냥 성격이 꼼꼼하신 분 계시잖아요. 그 문제를 풀고 넘어가야 돼요. 속이 시원한 거 공부한 거 같고 그러신 분이 계시긴 계세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제 말을 꼭 좀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는 여러분 10문제만 맞았다. 20문제 중에 반타작 10문제. 자기역 기기는. 그러면 여러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과목에서 많이 맞으면 되니까요. 자, 먼저 여러분 변압기 구조부터 좀 간단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변압기 구조는 뭐 여러분 시험하고는 그렇게 큰 연관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구조를 모르면 안 되죠. 뭐든지 발전기든 전동기든 구조가 가장 기본입니다. 자, 우리 변압기도 여러분 철심에다가 이런 철심을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든 건 아니고요. 여러분 이 철심을 갖다가 다 여기 하나, 둘, 셋, 네 파트 이렇게 다 여러분 조립을 합니다. 조립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립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강판이 당연히 규소 강판입니다. 철심은 규소 강판이다. 그러면 왜 규소를 섞었고 왜 규소 강판을 사용했는지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다 말씀드렸죠. 발전기든 전동기, 전동기는 전기자 철심만 규소 강판입니다. 계자는 적어도 100%가 철로 되어 있죠. 연강판. 근데 계자는 자속을 많이 만들어주는 게 더 좋은 거니까요. 철선이 클 망정. 근데 그 강판의 그 두께는 한 0.3에서 1.6mm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렸지만은 보통 한 0.3에서 0.35mm 강판을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대용량일 때문에 우리 발전소 변전소에 있는 변압기는 아주 대용량이거든요. 그런 대용량 변압기 같은 경우 뭐 1.6mm까지도 있습니다만 보통 일반적으로 0.3에서 0.35 정도 우리 수용과에서 사용하는 변압기는 보통 중형 변압기거든요. 그래서 이 강판을 여러분들이 얇게 만들어서 여러 장 포개했다. 그 여러 장 포갠 것을 뭐라고 그래요? 성층이죠, 성층. 그래서 성층한 이유는 와류손을 감소시키고 또 우리가 규소 강판을 사용한 것은 바로 C들의 손을 감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철손을 자극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강판을 이렇게 여러 장, 얇은 강판을 여러 장 포개했죠. 이렇게 포개. 제가 뭐 아주 입체적으로 뭐 잘 그릴 수는 없지만은요. 이렇게 여러 장 이렇게 포개 있다. 철심을요. 쫙 포개했죠. 포개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그 철심 표면에 보통 철심 표면 여기 철심 표면에다가요. 우리가 이제 그 절연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 이제 바니스라고 있습니다. 디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디스요. 네, 그런 뭐 바니스라든가 어떤 절연체로 이렇게 이제 이런 표면을 갖다 코팅을 하죠. 우리가요. 네. 여러분 우리 그 여기 거실 같은데 바닥에 그 목재를 원목을 썼을 때는 좀 그 코팅해 준다 그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 그 고체 성분으로 코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이제 바니스 코팅을 많이 하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권선을 코일을 자 이렇게 코일을 감았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변압기 그 원리를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또 여쭤볼게요. 여러분. 자, 우리가 2장 동기발전기. 자, 우리 2장 동기발전기, 동기전동기는 몇 상 기기로 공부한 거죠? 당연히 3상 발전기. 3상 전동기였죠. 3상. 그래서 동기발전기는 3상 발전기를 공부하는 거니까 그 중요한 공식이 그게 몇 상씩인지 꼭 같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변압기는 우리에게 변압기는 자 이제 몇 상 변압기를 공부하는 거냐? 바로 여러분 단상 변압기. 자 이걸 절대 잊어보시면 안 됩니다.